안녕하세요. 팩트 위주의 자이미 TV 이은정 원장입니다. 코 수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근데 요즘에 보니까 수술보다는 시술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코에 실리프팅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이 코 실리프팅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신촌에서 성형외과 전문 연세자이미 성형외과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코 성형은 우리가 이제 수술이 있고 시술이 있습니다. 수술은 이와 같은 의료용 실리콘이라든가 고아텍스 혹은 자가연골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코 부위를 째고 박리하고 봉합하고 이와 같이 해서 회복기간이 필요한 걸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고, 시술은 회복기간이 필요 없이 아니면 최대한으로 짧게 그러면서 원하는 목적을 얻는 것이 시술이라고 하죠. 대개는 째지 않고 하니까 이와 같은 필러도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히알루론산 필러는 어떤 분은 코에 사용하면 자꾸 퍼진다고 해서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또 그 위에 자가 조직 형성 반영구 필러, 아테콜 같은 이런 필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실리프팅도 우리가 흡수실이 있고 비흡수 돌기실이 있는데, 주로 여기서 말하는 부작용 사례는 이 비흡수 돌기실에 의한 부작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와 같은 실리프팅은 우리가 이와 같은 PDO, PDL이라는 실을 이용할 때는 보통 한 4, 내지 6개월이면 없어집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실이 대개는 이와 같이 돌기가 있는데 흡수가 되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남아서 원하는 목적은 코끝이 죽은 것을 이와 같은 돌기실을 이용해서 지지 역할을 해서 코끝을 올리고 싶은 이런 의도일 것이고, 또 이것이 또 코 대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않도록 유지가 되어서 높이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아마 사용되는 것 같은데, 이 실을 생산한 회사에 따라서 제품도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제품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뭐 어떤 명칭은 크게 보면 돌기실, 코구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은 실의 비흡수 돌기실의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분은 이제 콧대가 낮고 이와 같이 피부 얇아 보이죠. 피부 얇을 때는 우리가 단순하게 코 실리콘 높이게 되면 너무 인위적으로 마치 분필 꽂아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실리콘 인공이 비춰보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이 불만은 이제 콧대가 낮고 이거 넓다는 것인데, 본인은 콧대가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와 같은 자가 조직 형성 반영구 필러인 아테콜이라는 필러를 이용해서 시술하려고 제안하였죠. 시술 과정. 이 아테콜이라는 필러는 나온 지 한 40여 년 정도 되는 자가조직 형성 필러입니다. 유럽에서 생산되고 있고, 주성분을 둘러싸는 자기 조직이 생성돼서 이와 같이 시술 후 직후 모습 5년 뒤에도 이와 같이 높이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이분이 문제는. 그래서 시술하고 5년 정도가 지났는데 높이는 잘 유지가 되어 있는데 너무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분이 5년 뒤에 이 자가줄이 형성된 아래쪽으로 우리가 의료용 실리콘을 삽입하는 2차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좀 더 남성스럽게 보이죠. 코끝은 연골, 귀에서 채취한 연골을 위해서 블러 처리했습니다만, 이와 같이 코끝 잘 세워놨죠. 이렇게. 그래서 뭐 너무 이게 낮을 때, 너무 피부 얇을 때는 이와 같이 아테콜링해서 여기 조직을 좀 두껍게 만들고 그 밑에 의료용 실리콘을 넣어서 이와 같이 모양을 잘 유지하고, 그 뒤 다시 3년이 지났습니다. 코끝이 살짝 죽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염증이 생겼다고 이제 연락이 왔죠. 그래서 보니까 코를 풀고 났더니 갑자기 코가 붓고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내원을 해서 아내를 확인해 봤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다른 곳에서 이 속에다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한 비흡수 돌기실, 이름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그 실을 여기다 삽입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와 같이 코 내부에 상처가 있고 코끝에도 이와 같이 뭐 빠져나오려고 하죠. 그래서 이 상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여기 이 돌기실을 제거를 했죠. 제거해내고 여기 상처를 통해서 내부를 충분히 소독약과 보타딘 용액 또 항생제를 통해서 세척을 했고, 그래서 이와 같이 잘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또다시 붓기 시작하죠. 붓기 시작하고 여기도 실이 빠져나왔던 자리들 팽창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개방형 절개를 열어서 내부 공간을 확인하기로 했죠.
그래서 내분관을 열어서 확인해 봤더니 이와 같이 역시 실이 빠져나왔던 자리가 코끝에 피부도 있고 또 코 안쪽에서 이와 같이 좌측 콧구멍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위에 있는 염증 조직을 모두 걷어내고 긁어내고 큐레테지라고 하죠. 긁어내고 세척하고 항생제 소독하고 그런 와중에 여기 보면 또 하나 이와 같이 돌기실이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 가운데 이와 같은 돌기실이 아마 여러 가닥이 삽입돼서 코끝을 지지할 목적으로 삽입했던 것 같죠. 그래서 다 제거를 하고 내분관을 세척하고 또 다 안에서부터 봉합을 하고 상처 부위를 봉합을 했죠. 그리고 코끝에는 이와 같은 알로덤을 이식을 해서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무 기분 좋죠. 그러나 8일 후에 또다시 붉어지고 염증이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또다시 팽창하고 그래서 아직 상처가 다 아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 그 상처를 통해서 다시 또 열고 들어갔습니다. 열기 직전이죠. 다시 열고 들었더니 보았더니 역시 반대쪽에 또 다른 발견되지 않았던 열린 상처가 또 있었던 것이죠. 보이죠? 그래서 아마 이 돌기실이 특히 비흡수실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에를 다시 염증 생겼던 부위를 다시 걷어내고 긁어내고 이전에 이식했던 난루돔을 제거하고 다시 새로운 난루돔을 추가 이식하고 추가 이식 과정이고 안에를 이와 같은 포탈된 항생제로 세척하고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해피엔딩 뭐 큰 상처도 없고 요거야 이제 시간 지나면 막히겠죠. 막히는 것이 아니고 색깔이 돌아오겠죠. 안에서부터 봉합을 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이와 같은 돌기실, 비흡수 돌기실을 간단하게 코끝을 교정한다고 시술적 개념으로 사용을 하지만 이것이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코끝 피부나 내치계, 코 점막 등을 천흉을 시킬 수가 있고 이것이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수년 뒤에도 이와 같이 천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뚫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비흡수 돌기실을 이용한 소위 코 실리프팅 하실 때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의료 상식을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유튜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 팩트 위주의 자유미 TV 이은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